안녕하세요. 강남 Y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공성주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재생의학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요즘 왜 이렇게 관절 척추 질환에서 재생의학이 좀 화두가 될까요? 네,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아끼고 고쳐서 쓰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저는 이제 척추 수술하는 사람이지만 수술하는 경우에도 과거에는 척이나 디스크가 심한 환자들 우리가 다 제거하고 그 부분에다가 뭔가를 메꿔 넣고 나사를 통해서 고정하는 이런 수술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하는 것보다는 불필요하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만 좀 제거해서 최대한 내 걸 가지고서 살고자 하는 것들이 아마도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하고 계시는 척추 분야에서의 재생의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이제 척추 질환에서는 신경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손상이 되는 경우, 불행히도 외상을 당하거나 예를 들면 차 사고가 나거나 또 어디서 떨어지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후에 신경 손상을 입어서 사지마비가 된 분도 있으실 수 있고 또는 팔다리 쪽에 힘이 빠지거나 신경 손상으로 인한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신경이 만약 되살아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분명 원래 상태로 회복을 할 테고 당연히 일상생활에 똑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뇌신경이라든지 척추신경, 특히 이제 경추라든지 흉추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중추신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추신경을 아직까지는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회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경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화두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 신경을 살리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노력을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실제 대학에서도 신경 손상이 있으면 뭔가 회복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이 방법이 이제는 재생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 밝혀진 부분들은 없어요. 하지만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다. 환자들이 재생의학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실제로 마비가 됐던 게 뭐 풀어져서 좀 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고 궁금해하지 않으시나요? 네, 아무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실제 마비가 돼서 있는 분들 아니면 신경의 어떤 진행성 질환에 의해서 유전성 질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힘이 빠지는 것을 좀 억제하고 싶은 부분들 여러 가지 알아보시고서 병원에 찾아오셔서 나는 최소한 지팡이는 안 짚고 좀 걸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다만 손상된 신경이 이제 어떤 식으로 손상됐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외상을 입어서 우리가 MRI 같은 검사를 해봤을 때 이미 변성이 돼서 너무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불행히도 그걸 다시 우리가 마치 끊어진 신경을 이어주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전례대로 회복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좀 떨어집니다. 처음에 나빠졌을 때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 재활을 또 열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활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재활이 굉장히 기약 없는 기나긴 싸움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의 근력이 회복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또 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재활을 하시는 거. 재활에는 운동도 있겠지만 손상되어 있는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전기자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의료진과 충분하게 상의를 하시고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하고 계시는 척추 분야의 재생의학은 어떤 걸 주로 하고 계세요? 치료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척추 관절이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각각의 부분에 따라서 경추는 7마디, 흉추는 12마디, 요추는 5마디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각각의 마디가 움직임에 의해서 사용을 하면 할수록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노화가 됩니다.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 염증 반응도 일어날 테고요. 이러다 보면 결국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런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은 소모가 되고 또 흔들림이 생기잖아요. 이 흔들림이 진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척추 질환의 진행을 좀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주사 치료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원리와 어떤 걸 이용해서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허리겠죠. 허리 같은 경우에 이제 척추 마디 사이에 뒤쪽으로 있는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후관절이 뼈와 뼈가 이제 만나는 부위고 그 사이에 연골이 들어있는데 연골 성분을 우리가 일부는 좀 집어넣어 줄 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 후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 부분, DNA 주사라고 하는 성분명으로는 PDRN이라고 합니다. 이 약물이 조직을 재생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관절 주변의 껍질을 조금 재생시켜 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관절을 좀 안정화를 시킬 수 있고 극돌기라고 말하는 뒤쪽 부분에 있는 뾰족하게 튀어나온 뼈에 이 부분들 사이사이에 극간인대라고 하는 굉장히 질긴 인대가 있습니다. 이 인대는 뭐 하는 역할이냐면 우리가 어깨에서 어떤 힘을 받았을 때 이 부분들을 좀 텐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충격을 받아도 우리가 이 충격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역할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 척추 관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움직임이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생 치료가 되게 좋긴 하지만 어떤 환자한테 적용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주시죠. 네. 보통은 근데 이 재생주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스크가 막 심하게 터져 있어서 수술을 정말 하셔야 될 분, 또는 척추가 불안정해서 발생하는 전방전이증이 있는 환자가 나사를 이용한 유압수를 좀 받지 않고 나는 이 주사로서 좀 버티고 싶다라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긴 하시거든요. 이게 진행이 좀 많이 되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가 좀 말씀드렸던 그런 재생주사에 사용하는 PDRN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의 약들이 스테로이드를 대체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병원들을 다니다 보면 이제 뭐 신경차단술이라든지 이런 주사 맞을 때 3번, 4번 맞으시면 이제는 안 됩니다. 그만 맞으세요 얘기하기도 하고, 그 선생님들은 굉장히 그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엄격하게 잘 지키고 계신 거예요. 이게 놔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약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스테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또 당 수치도 올라갈 테고, 고관절에 괴사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사실 쓰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통증 때문에 쓰게 되면 괴사는 또 나빠져요. 운동선수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또 도핑 테스트 이런 금지 약물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못 쓰는 분들, 이분들께 이제 이 주사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만약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도 이 약물은 다른 내과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주사 치료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은 무조건 막 주변에 조직들이 막 쿵쿵쿵 생기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이렇게 약간의 환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 겸 조언의 말씀해 주신다면. 재생주사가 만능이 된다고 하면 뭐 아무래도 저같이 수술하는 사람은 수술 안 해도 되겠죠. 사실 주사만 놔드리고 딱 좋아져서 그냥 다음번에 왔더니 막 거뜬하게 뭐가 변해 있고 가장 좋긴 한데요. 미래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좀 그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주사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신경차단술의 경우에도 통증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단계가 예를 들어 1, 2, 3, 4단계가 있다고 그냥 가정해볼게요. 저희가 1단계나 2단계 있는 분들은 주사 치료하면 사실 많이 좋아질 거예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을 어느 정도 개선을 시키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 우리 여생을 충분히 관리 잘 하시면서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 4단계, 이제 수술을 진짜 꼭 안 하면 안 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수술에 임박해 있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이 주사 치료가 불이 났는데 불을 어느 정도 약간 좀 줄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불을 완전하게 꺼서 불씨까지 싹 없앨 수 있냐? 요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는 환자 중에 정말 이 주사 치료하고서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순간 좀 마비가 오거나 뭐 대소변 장애가 오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좋으세요. 상태가 좋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계속 경과를 보고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장 좋죠. 환자분도 좋고 저도 좋고요. 이분들은 그 치료에 대한 부분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요. 다만 이 치료는 스테로이드처럼 몇 번 이제 치료하면 더 이상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들은 없으니까, 만약 치료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다, 치료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받아보시면 이게 반응이 있다 없다가 어느 정도는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치료를 하시면서 전문의와 충분하게 이제 상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